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제 차 소렌토 하체까지 살펴보는 날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다르고 기존의 차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3세대 플랫폼이니까 또 달라진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살짝 보고요. 휠 밸런스 그리고 휠 얼라인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끝났어. 이 H54의 제품을 쓰면 아마도 고객들이 이 작업하는 걸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라니까. 옛날 거는요, 작업자의 숙련도가 진짜 중요했던, 이거 잘못하면 한참 걸리고 그랬었던 건데, 얘는 뭐 대충 껴도 된대요. 이렇게 목표 압력을 정해 놓으면 여기 딱딱 맞춰집니다. 작업전은 좀 높았네요. 작업전은 좀 낮았고, 타이어들 압력이 좀 달랐는데 그것까지 다 한 번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 휠 얼라인먼트 왜 보는 거예요? 휠 얼라인먼트라는 건요, 자동차가 앞을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코너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정해놓은 그런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차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수치에서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운전자가 바로 느낍니다. 한쪽으로 핸들이 쏠린다거나 아니면 차가 좀 불안정하다거나 타이어가 한쪽으로 이렇게 뭐가 한쪽으로 달아있네, 그런 편마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얼라인먼트를 봐야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얼라인먼트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잘 봐주진 않아요. 정교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내 차인데 정교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더 완벽한 얼라인먼트를 보고 싶은 거죠. 이게 물론 조금 비싸겠지. 근데 작업하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니까 네 바퀴를 지금 다 끼웠고요. 그러면 다음은 지금 저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소렌토 1.6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넣어 주셨네요. 센서 부착 한번 세팅을 해보죠. 처음에 고정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차를 밀어야 돼요. 저 그래픽에 나타나잖아요. 저거에 맞춰서 센터를 딱 맞춘다. 그러면 차 굴러가지 않게 이렇게. 빡세네. 되게 힘드네. 브레이크 페달 누름기를 설치하십시오. 지시대로 바퀴를 돌리십시오. 지시대로 바퀴를 돌리고. 이거 되게 쉽네. 요 바퀴, 뒷바퀴 요거 하나 요만큼 이쪽으로 간 거, 요거 말고는 그냥 딱 맞네. 작업 전 측정 값을 일단 저장할게요. 그리고 0.3도를 줄이고 싶어서, 사실 허용치인데 이거 안 틀어도 되는데 한번 틀어볼게요. 방향은 맞죠? 모하비와 소렌토는 반대로 돼 있어요? 네, 한쪽만. 아니, 장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만 더 풀자. 점점 차가 망가져가고 있어. om쪽으로? 야, 이렇게 딱 맞을 수가. 한 큐에 이 정도로 맞추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수점까지 맞췄어. 한 큐에. 야, 나 이쪽 길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아니, 얼라인먼트 한 20만원 줘야 되겠네. 이거 한참 걸리네. 이게 빡세구나. 이게 이런 첨단 장비를 갖고도 지금 이렇게 빡센 거를. 자, 그럼 밸런스를 한번 볼까봐요. 어떤 차는 저속에선 괜찮아요. 한 60km까지는 괜찮은데 80km부터 차가 두두두두두 약간 흔들리는 것 같더니 100에서 한 110km 정도에서 핸들이 부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려서 불안정해서 차를 못 하겠어요. 이러면 그건 휠 밸런스입니다. 그냥 매끈한 길을 가는데도 도로에 뭐가 오돌토돌한 게 있는 것처럼 계속 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휠 얼라인먼트, 휠 밸런스를 잘 맞춰서 타게 되면 운동 성능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줍니다. 뭔가 깨트리는 소리가 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되게 불안한. 이렇게 타이어를 무겁게 만드는. 처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컨티넨탈 껴주는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타이어가 만능 타이어는 없는 것 같아요. SUV 그리고 4계절용, 이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만든 타이어인 것 같아요. 반 이상이 지금 윈터 타이어처럼 생겼어요.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얘가 되게 좋을 것 같아. 좋네요. 네. 힘이 필요가 없어. 잠깐만, 조금 더 올려야 되나? 힘은 필요 없는데 요령은 필요해. 야, 들어가라. 왜 안 들어가지? 예.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대충 끼고 대충 밟아.
그럼 알아서 줄여준단 말이죠. 아 진짜 세상이 이렇게 됐어? 그럼 넣으면 타이어 공기압 잘 맞췄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맞췄다.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타이어가 이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노면에 맞붙어서 돌잖아요. 어떤 부분이 더 단단하고 어떤 부분이 덜 단단하고 이걸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휠하고 이 타이어하고 매치가 제대로 돼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이런 거. 요게 타이어의 가장 단단한 부분, 그리고 휠의 가장 가벼운 부분, 뭐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맞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신차 출시할 때는 요게 맞춰서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위치를 찾아서 세팅해야 되는 거죠. 로드 포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세팅을 맞춰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근데 타이어의 가장 단단한 원래 있나요? 타이어가 이게 고무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무로 이걸 만들고 나서 나중에 그걸 갖고 돌려서 어느 쪽이 가장 단단하고 덜 단단한지를 그 타이어 회사에서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단단한 데래요 하고 딱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산차에는 저기 있지만 양산차가 아니면 저기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g. 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여기다 추 붙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작은 추를 붙인다고? 야, 떨어지지 마라. 장인 정신을 다 발휘해서 이렇게 잘 붙였습니다. 다음 서버 띡. 25g. 요거 하나가 5g이거든요. 그러니까 25g이면 요거 5개 붙이면 되겠죠. 야, 내 차니까 이렇게 하지. 오케이. 한 번씩 타이어하고 휠하고 이렇게 좀 매치시켜주고, 그리고 추도 좀 다시 뜯어서 다시 한번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매치됨으로 해서 추를 훨씬 덜 붙여도 되니까 차 사시면 요 밸런스 한번 제대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에서도 사실 타이어 회사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휠 회사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그걸 그냥 매치시키는 거지, 이런 오차가 생길 수도 있나 봐요.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2,900만 원 정도 하니까요. 껌값이네요. 뭐 집에 하나씩 놔두시고. 휠 밸런스 매일 볼 수 있어. 매일 보면 얼마나 좋아, 그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저 터지는 거지 뭐.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이 정도는 가벼워요. 미신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진작 말씀하시지. 힘들어 죽겠구만. 사실 이게 여기서부터 조여도 돼요. 근데 저는 제 차니까 오랫동안 손으로 조여주고 싶어. 토크렌치를 쓰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비소 계신 분들은 은근히 마지막에 이렇게 토크렌치로 딱 조여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이 업체는 그래도 내 차를 소중하게 관리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계속 돌아? 한번 딸깍 소리를 들을 때까지만 힘을 주는 거죠. 요거 소비자한테 뭔가 딱 주는 그 이미지를 확 바꿔줄 수 있으니까 토크렌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차. 여기 좋은 자료가 있네요. 이거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타이어의 무거운 지점, 휠의 가벼운 지점을 서로 같이 이렇게 맞춰야지 밸런스가 맞는 건데, 이 부분이 더 무겁게 되니까 여기를 그 무겁게 되는 반대쪽에다가 추를 하나 줘서 무게를 맞춘다는 거죠. 5g, 뭐 20g 이러잖아요. 5g 하면 우리가 들어도 티도 안 나는 정도인데, 사실 희한하게 타이어에는 한 5g만 들어있어도 딱 느껴집니다. 10g? 이러면 확실하게 느껴지고. 떨어지면은 어떻게 뭘로 느껴져요? 틀어지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틀어질 때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느냐, 아니면 이게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흔들리느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앞바퀴에 있으면은 당연히 핸들이 뭔가 이렇게 진동이 느껴질 거잖아요.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진동은 그거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왜냐하면 서스펜션이 있으니까 타이어가 그만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움직이니까 그만큼 진동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핸들이 떨려요 이런 얘기도 하고, 차가 진동이 있어요. 뒷좌석에 헤드레스트가 흔들려요 라든가, 차가 왜 고속에서 안정성이 이렇게 없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휠 밸런스를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나가서 빨리 얼마나 달라졌는지 고속 주행을 해보고 싶네요. 재밌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쉬워졌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 자체가 힘도 많이 들지만 노하우도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타이어가 그렇게까지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해보니까요, 이 휠 얼라이먼트 그리고 휠 밸런스, 이게 확실히 15역관 제대로 진짜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드는, 뭔가 직진성도 좋아진 것 같고 진동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사실 느끼기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몸이 제일 좋은 센서라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계, 진짜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기계를 갖고서 차를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인간이 직접 하는 테스트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의 어떤 주행 느낌이라는 건 결국에 아무리 비싼 기기가 주는 정확한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느냐, 요걸 맞춰줘야 되는데 감성적인 부분이 확실히 작용되는 것 같은데 더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느껴져요. 때로는 실제 차이를 못 느끼는데 차이가 막연히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은 게 뭐 서스펜션 구조라든지 뭐 멀티링크, 토션비, 지금 봤을 때는 저도 사실 느낌상으로는 진짜 좋아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거는 플라시보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걸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돼. 네, 그렇지만 어쨌든 느낌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이상하다.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거지. 너무 높아서.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야. 지금 몰랐는데 시동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맛있었구나. 이게 뭐 커버까지 씌워놓으니까 한참이 지나도 새 차같이 느껴지는 그런 하체인 것 같아요. 아이오닉부터 시작해서 열교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엔진을, 배기열을 이용해서 엔진을 빠르게 덮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는 당연히 냉각기가 여기 왜 있지 했는데 냉각기가 아니고 온도를 높여주기 위한 워머라고 써 있네요. 이 중간 부분에 전기 모터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이 전기 모터가 지금 이 안에, 변속기 안에 같이 들어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딱 보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하이브리드라서 뭐 부품이 더 많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부품 크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뭐 변속기가 되게 더 크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 한 덩어리예요. 지금 트랜스퍼 케이스도 한 덩어리고 전기 모터도 한 덩어리고 변속기도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를 그냥 쓱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사실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도 금방 하이브리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듈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더 뜯어볼게요. 요번에 한번 잘 해보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앞에 작업자가 뭐 잘못한 것 같아. 지금 여기도 좀 이상해요. 잘했다 진짜. 누릅니다. 아이고 씨, 나가라. 여기 뭐를 숨겨놨나 했더니 배터리네요. 이전까지는 하이브리드면 트렁크가 좀 좁거나 뒷좌석 아래쪽에 좀 높거나 뭐 등등등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배터리를 아래쪽에다 다니까 무게중심이 낮고 차체 정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아래쪽에다 놓으니까 실내 거주 공간에서도 손해가 없고 무게중심도 좋고 등등등 좋은 점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깐 것 같고요.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오프로드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여기 손상받을 수 있는 부위잖아요. 사실상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오프로드를 적극적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썩 좋은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주황색 선이 지나가는 곳은 고압선이니까요. 뭐 무려 적게는 200V에서 많게는 400V 정도 지나가는 선이라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만지지 말고. 이 앞쪽에 이 서브프레임을 보면 3세대 플랫폼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서브프레임이에요. 이렇게 네모나게. 서브프레임은 어쨌든 이 승객석을 지키고, 그리고 스몰 오버랩 충돌을 하면 이 로어암이 부서지면서 이렇게 충격을 옆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생겨 있는 거고 차가 비껴나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사실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하면 이 바퀴가 실내로 들어오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바퀴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신경 썼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너클이 이게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꺾이는 지점도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타이로드 엔드도 되게 안쪽까지 들어가 있고, 이 자체가 지금 너클 자체가 굉장히 얇게 설계돼서 조향성을 굉장히 좋도록 하는, 이게 현대기아차가 요즘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클은 지금 알루미늄재로 만들어져서 조금 더 스프링 하 질량을 좀 더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크기는 훨씬 더 커졌네요. 그리고 타이로드 엔드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 훨씬 더 두껍게 그리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져서, 옛날 같으면 이게 약간씩 움직였잖아요. 꿈쩍도 안 합니다. 이런 정도? 카센터에 가면 아저씨들이 엔도라고 한다. 이 엔도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이 알루미늄 주조로 해서 조금 더 교체하기 쉽도록, 좀 더 강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얼라이먼트를 우리가 볼 때 이제 뭐 캐스터, 캠버, 뭐 아니면 토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타이로드 엔드를 조절해서 토인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 뭐 캐스터를 본다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캠버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 위에 나사를 풀어서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쪽 브레이크도 지금 1P 브레이크를 쓰고 있어요. 스톤 자체의 그 직경이 커졌습니다. 직경을 키우나 이걸 두 개로 하나, 사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등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양쪽의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약간 토크 스티어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막아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서요. 서스펜션, 서스펜션의 우리 너클이 달라졌어요. 뭐 자체의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이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클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알루미늄 주조를 진짜 멋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것들 뭐냐면, 앞쪽에서 동력 프로펠러 샤프트를 지금 연결시켜서 그래서 여기로 동력이 전달되면, 이 동력이 전달된 거를 이 디퍼런셜에서 이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연결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동력을 뒤쪽으로 얼마나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액추에이터를 앞쪽에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로 보내서 거기서부터 이 프로펠러 샤프트로 동력을 얼마나 보낼 것인가를 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뒤로 와서 여기서 여기로 보낼까 말까를 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뒤로 보낼까 말까를 여기서 정하는 방식이면 아마도 좀 동력 전달이 좀 더 즉각적이지 않을까, 이런 장점은 있을 것 같고, 앞쪽에서 하면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안 돌려도 되니까 연비에 조금 더 개선 효과가 있겠죠. 기아차는 아마 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검수가 너무 깨끗해서 이게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도 뭔가 조금 틀어져 있을 줄 알았어. 옛날에 진짜 제네시스 때 아니랬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거야? 정말 오랜만에 내 자동차를 내 손으로 뜯고 보고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었네요. 오늘 이렇게 내 차를 자유롭게 만져볼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H모사 여러분들 앞으로도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소렌토의 하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테슬라 모델 3가 정말 좋은 서스펜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 서스펜션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 여러가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것들 해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알아야 탄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